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이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오늘 지금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 부친,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그 손풋볼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아동 학대 논란, 이,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내용은 제가 패스를 하고,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지만, 이 논란에서 이 논란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본질이 아닌 그 사이드, 지역 말단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또 하면은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손풋볼 아카데미 아동 학대 논란과 관련해서 그 언론 보도 그 뉴스 화면에 그 포털 댓글란을 보면 이러한 그 학대 행위가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학대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음에도 전제로 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또 댓글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것은 한마디로 진영 논리의 어떤 변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 또 그 풋볼 아카데미를 또 좋아하는 이 손흥정 씨를 또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어떤 그 마음에서 그런 옹호하는 글을 올렸을 텐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 선수였었습니다. 예, 학교에서 운동 선수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 선배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 운동 선수 생활하면서 선배한테, 고참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맞을 이유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맞았습니다. 뺨 맞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또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과거 예를 들어서 김연아, 박태환, 장미란 선수의 그런 에이전트를 하는 등 이런 스포츠 관련 일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이런 폭행, 성폭행, 아동 학대 이런 논란을 또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손풋볼 아카데미 아동 학대 논란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이거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처음 어젠가요? 뉴스 보도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손흥정 씨를 고소한 학부모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에 대한 또 그 손흥정 씨 측의 또 이제 반대 항변이 있지만, 아무튼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주장을 이렇게 보더라도 아동 학대성 이런 그 언행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자체는 손흥정 씨도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러한 폭행 논란이, 학대 논란이 손풋볼 아카데미에서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학교 운동부, 학교 엘리트 체육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런 손풋볼 아카데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설 아카데미에서도 아마 또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저도 들은 바도 있고, 근데 아무튼 손풋볼 아카데미는 사설 아카데미라기보다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또 공익법인으로 또 이게 설립 허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혹시 방송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그 사설 아카데미라든가 학교 엘리트 스포츠에서 이러한 선수에 대한
뭐 지도자의 이러한 또 문제 또는 또 선후배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참 그 심심치 않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이게 나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지도자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 저는 그것을 교육 논리와 그다음에 비즈니스 논리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학교 운동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설 아카데미도 어떻게 보면 뭐 교육적 성격도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교육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거보다는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비즈니스 논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학교 운동부도 그렇고 이런 사설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뭔가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뭐 소비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학부모들한테 성과를 내보여야 하거든요. 성과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학부모들한테 또 이런 능력을 인정을 받고, 또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러한 또 소문이 나야 계속적으로 회비를, 그 교육비를, 교육비, 뭐 회비를 내는 이제 학생 선수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린 학생들이 또 참 뭐라 그럴까요? 다루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루려면 뭔가 강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나치면 이제 폭행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단기간에 뭐 짧은 1년, 2년, 그 기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강압적인 훈련 스타일이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제 경험부터 저도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하면서 또 과거 이런 또 스포츠 관련 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그걸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 뭔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강압 훈련이 또 효력을 미칩니다. 그냥 소프트하게 하는 것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육 논리보다는 바로 비즈니스 논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도 그렇게 교육 훈련, 강압적인 스타일의 교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답습이 돼서 지금도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도 맞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그런 잘못된 문화를 고집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도자 개인의 어떤 스타일, 캐릭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지도자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한 교육 논리보다는 비즈니스 논리가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어릴 때 맞지 않고 했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안과 관련한 본질과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꾸 그런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어떤 그때는 자율적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타율적으로 그런 강압된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자아의식, 자기 컨트롤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압적인 훈련 방식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뭐냐면
어릴 때 그러한 강압적인 환경에서 훈육을 받다 보니까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 하나가 뭐냐? 맞아야 된다. 애들은 때려야 된다. 강압적인,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애들은 실력이 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가치관을 형성이 되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중에 선수 생활하고 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선배라고 해서 후배한테, 후배를 또 갈구는. 그래서 프로 야구, 프로 축구에서도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그런 고참 선배가 후배를 그렇게 또 갈구는 그런 게 또 문화가 또 형성이 되잖아요. 또 지도자가 됐을 때는 또 그런 강압적인 훈련을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하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운동 스포츠를 해야 되는지 그런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인식을 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더욱더 그 스포츠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나이 들어서도 롱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선수들 보면 외국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 중에 하나가 외국 선수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선수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선수 생활이 짧잖아요. 단명이잖아요. 단명.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 지금 이제 40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저는 무슨 호날두 선수가 돈이 모자라서 돈이 궁해서 그렇게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축구에 대한 자기 철학, 자기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바탕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왕성한 체력을 보이면서 선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호날두 선수 나이 됐으면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학부모들 이런 일을 겪으면 학부모들이 운동선수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런 클럽이나 학교 운동부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체육 소질이 있는 그런 학생 선수 풀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엘리트 체육이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 원인이 선수가 없다. 하는 게 바로 그거 원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민법상 인정이 되었던 부모의 징계권, 자녀에 대한 징계권조차도 삭제가 됐잖아요. 삭제가. 그래서 함부로 부모도 애들 때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징계라는 명목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부모가 아닌 제3자가 그런 강압적인 스타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손풋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코치한테 맞고 또 손흥준 씨한테 이렇게 욕 듣고 하는 학생 여기 이제 그 그러니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부모나 그 학생이나 이런 축구 저거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제 축구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본질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손흥민 선수나 또 손흥정 씨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또 옹호해서는 안 되고요. 옹호해서는 안 되고. 참 참고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이 손풋볼 아카데미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조금 좀 과장되고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손풋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공지된 그거 보니까 손흥정 감독 축구 직강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용이 그 1회 70분 기준, 그러니까 1회 70분 동안 이렇게 코칭 받는데 초등은 30만 원, 중등은 40만 원, 고등 성인은 6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아카데미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 근데 어떤 SNS 게시글에는
뭐 6만 원, 그러니까 1회 70분 성인이 뭐 6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잘못 기재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 부친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손풋볼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또 그 아동 학대 논란과 관련해서 좀 본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본질을 인식을 해야 어떤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